굉장히 수급적인 이슈고요. 패닉셀에 의한 급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최근 8월 들어서 주식시장도 코인시장도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심려가 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지 않은 금액으로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걱정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겠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포에 매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위기 때 만약 내가 풀매수를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 계시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매수를 해야 할 5가지 근거를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미체결 약정의 급감 및 엄청난 롱 청산 클러스터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3월 이후의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띄워봤는데요. 이 가격이 하락할 때 미체결 약정이라고 하는 오픈 인터레스트가 감소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우리는 롱 커버링이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급락으로 인해서 현재가 밑에 쌓여 있었던 많은 롱 주문들이 청산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게임스탑 사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숏 베팅을 했던 헤지 펀드들을 개미 투자자들이 합심을 해서 가격을 올림으로써 숏 스퀴즈가 발생했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 숏에 대한 반대 매매, 즉 롱 주문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히려 더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현재는 그와는 다른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가격이 빠지니까 밑에 있었던 롱 주문들이 청산되면서 반대 매매로 숏 주문들이 더 나오게 되고요. 그 숏 주문 때문에 더 가격이 빠지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차트가 지금처럼 흘러내리는 과정이 나오는 것이죠. 롱 스퀴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랬던 경우가 급락에 의해서 롱 스퀴즈가 발생했던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정말 많은 롱 물량들이 청산되었던 시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런 때를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오픈 인터레스트가 엄청 감소했고 많은 롱 물량들이 청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경우 정도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3가지 경우 모두 미체결 약정은 감소를 했던 모습이었고요. 롱 물량 청산은 엄청나게 발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가격에서는 어김없이 변곡이 생겼고요. 다시 반등의 흐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가격이 빠르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 미체결 약정도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급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롱 커버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역시나 롱 물량도 엄청나게 청산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닥이 어디다 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한 52K에서 54K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추세가 반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극단적인 공포지표 Fear and Greed Index가 26이 됐습니다. 시장의 투자는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참여자들의 심리가 집단 행동으로 반영이 돼서 가격이 출렁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이 공포 정도를 측정하는 인덱스인 Fear and Greed Index는 상당히 중요한 보조지표인데요. 이 Fear and Greed Index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6 수준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53.5K 부근까지 내려갔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덱스가 내려간 것이고요. 자, 오늘 보면 코로나19 때와 비교를 하는 뉴스들, 사이드카도 발동했다 하니까 그런 뉴스 기사들이 속속들이 나오던데 코로나19 때는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패닉 상태였죠. 20년도 3월에서 4월 부근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금융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실물 경기와 우리들의 삶의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 최악의 시기 때 보시면 Fear and Greed Index가 대략 10 언저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장에 베팅을 하기 시작한 시점쯤이 지금이랑 매우 유사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는 아시다시피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망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실물 경기에도 위기가 왔었습니다. 저는 이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실업률 때문에 현재 경기 침체가 머지않았다라는 이런 내러티브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가격에 선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만 이게 과연 코로나 때와 비교할 만한 수준의 펀더멘털적인 이슈인가를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급락은 굉장히 수급적인 이슈로 볼 수 있고요. 패닉셀에 의한 급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잘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증가 중입니다. 한국에는 업비트가 있고요. 대만에는 바이낸스가 있고 싱가포르에는 바이비트가 있죠. 미국에는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큰 거래소죠. 미국 투자자들의 수요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인데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미국 내에서 매수세가 강해진다는 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나 미국의 자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야 하는 지표 중에 하나죠. 자, 과거부터 쭉 보시면 이런 경우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격의 급등이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가격이 급락하던 시점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급등을 했고요. 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으로 전환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런 경우도 조그맣지만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으로 전환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가요? 역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의 형태를 봤을 때 높은 확률로 반등이 머지 않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시장이 심리적으로 작동한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누군가 이 가격대가 아주 적절하고 저렴하고 괜찮은 가격대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곧 패닉셀은 줄어들고 소강 상태가 찾아올 겁니다. 그럼 그때 저점을 잘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매 투자자, 즉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최악 수준입니다. 해당 온체인 데이터 차트는 소매 투자자들, 리테일 인베스터라고 하는데요. 30일 동안의 수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때만을 좀 놓고 보시죠. 우선 코로나 때가 눈에 띕니다. 바로 이때인데요. 2020년 3월에서 4월 소매 투자자 수요 인덱스는 대략 마이너스 13% 언저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2021년 불장 때 테슬라가 돌연 21년 5월에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을 때를 보시면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죠. 이때가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큰 리테일 투자자들에게는 충격이었나 봅니다. 인덱스를 보시면 최저점이 마이너스 24.93%까지 빠졌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최근을 좀 살펴볼게요. 최근에 특징적으로 많이 빠졌던 시점이 24년 1월 중순쯤이었는데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그레이스케일발 물량들이 매도될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때가 최저점이 보시면 마이너스 17.7% 정도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요즘이죠. 마이너스 19.7%까지 빠졌었습니다. 어제인 8월 4일 데이터가 현재 마지막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급락 때 이 리테일 인베스터들의 인덱스가 더 빠졌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 인덱스 수준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코로나 팬데믹 때와 비슷한 충격 정도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수준이 과연 코로나 때와 같이 펀더멘털이 급격히 망가진 시점인가를 고민을 해보면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공포에 의한 패닉셀, 그로 인한 롱 스퀴즈가 지금 현재의 급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요 원인인 것 같고요. 결국 누군가 지금 가격대 수준을 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이미 시장에서 강한 망치를 맞고 죽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돈들을 담아가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냉정한 시장이죠. 근데 이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레인보우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레인보우 차트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아는 지표죠. 상당히 참고가 되는 지표이고요. 현재는 어큐뮬레이트 구간으로 재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구간이 우리가 현물 ETF가 승인됐던 1월 초 중순의 시점 구간과도 같은 구간입니다. 자, 돌이켜보면 3차 반감기 이후 때도 반감기 이후로 계속 축적 구간에 있었습니다. 자, 3차 반감기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 2020년 5월 11일 3차 반감기 이후로 해당 어큐뮬레이트 구간을 제대로 돌파한 시점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감기 이후로 약 5개월 반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죠. 지금은 4차 반감기 이후로 107일 정도가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직 4개월이 채 되지 않았죠. 여유롭게 물량을 모아가면서 내년을 바라보면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해야 할 총 5가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저는 9월 19일에 금리 인하가 빅스텝으로 인하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0.5% 인하죠. 그 이유는 경기 침체 이슈가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 실업률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가격에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9월 19일에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는 지금과 같은 폭락이 많이 회복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8월 22일에 미국에서는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의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미국의 연준 의장인 파월의 연설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세계 금융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실업률과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됐고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8월 22일에 파월 의장이 조금 더 강한 금리 인하의 의지를 밝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더 늦어지게 되면 후행적인 대처가 되기 때문에 더 강하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것을 아마도 연준은 알고 있겠죠. 따라서 저는 잭슨홀 미팅이 있는 8월 22일부터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될 9월 19일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간 전에 급락하는 자산들을 잘 줍줍 해놓는다면 올 4분기 이후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공포에서 매수해라. 지금이 딱 그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